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 이제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네. 오늘은 또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봄비, 비가 오는데, 이렇게 또, 오히려 좋네요. 네, 수업을 집에서 이렇게 듣기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그 용도 통합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거, 그죠? 그리고 용도 통합, 그리고 이 또 하나 이 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제에 대한 사례는 아주 많겠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갑자기 또 뭐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창의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냥 창의적이어져라 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뭐 창의성 관련해서 뭐 생각의 사고 틀을 벗어나라, 뭐 아웃 오브 박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디자인 싱킹, 뭐 로직 트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던 제거, 그죠? 그리고 뭐 용도 통합,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복제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오늘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이잖아요. 그 적정 기술과 이 사회적 기업들이 다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런 사회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방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고 그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게 바로 적정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 개발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여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의 이 방법을 들을 때마다 사례도 찾으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 이 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앤디 월의 마릴린 monroe라는 작품인데, 뭘 복제했죠? 네, 맞습니다. 마릴린 monroe의 사진을 복제해서 색감만 바꾼 겁니다.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 뉴욕의 모마라고 하는 미술관에 저 또한 1월 달에 1월 말에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또 비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머리는 못는 사진을 여러 개 복제를 해서 그죠? 색깔을 바꿨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이 앤디 월의 작품에 물론 앤디 월이 무슨 이 조각상도 있고요. 사진도 있는데 이런 그림도 있는 페인팅도 있는데 이런 페인팅은 주로 요 복제에 대한 방법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꽃입니다. 꽃, 그죠? 꽃인데 또 색깔만 바꾸어서 플라워라고 해서 앤디 워홀의 또 플라워 작품이고요. 또 보면 이건 그린 코카콜라 바를 그러니까 녹색 코카콜라 병인데 이것 또한 앤디 워홀의 작품으로 유명한 거죠. 이처럼 이 복제만으로 해서도 충분히 이런 작품도 가능하고 또 제품도 되죠. 여러분들이 또 강구하고 있는 중에 뭐 스마트폰을 다들 많이 쓰시니까 보면 처음에 이 노래, 그러니까 축음에 대한 거는 누가 발명한지 아시죠? 1877년에 이 에디슨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이 축음기를 발명을 했죠. 그 축음기 용도는 뭐 속기사 없이 받아 쓰는 거, 뭐 시각 장애인의 독서, 뭐 노래의 녹음과 재생, 뭐 사람의 육성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의 파일 형태는 아니지만 웨이브 파일이나 뭐 이런 걸로 저장이 됐겠죠. 어쨌든 축음기 형태로 해서 파일 형태가 아닌 뭐 이런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LP판이라든지 뭐 이런 어쨌든 이 음을 녹화할 수 있는 그래서 부정확한 발음을 교정한다던가 뭐 강의 노트에 필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스피커가 하나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두 개의 스피커, 투 채널로 쓸 사람의 귀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음질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게 이제 스테레오 음악 기술이었죠. 그래서 1931년 이 영국의 전기공학자였던 앨런
블라임 라인이 이 스테레오 기술을 발명했고, 뭐 지금은 뭐 스테레오가 아니라 뭐죠?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든 5.1 채널 더 요즘 더 많은 영화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런 좀 더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는 그런 것들로 계속 복제를 해서 이렇게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제에 대한 사례는 아주 많고요. 또 사용 편의성을 향상을 위한 복제가 있고 또 가치 증진을 위한 복제가 있는데 사용 편의성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사용 편의성의 증진이겠죠. 카메라처럼 카메라에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뒷면에 사진기가 있었죠. 근데 셀프 카메라를 찍으려니까 돌려서 찍고 이렇게 돌려보면 다시 찍어야 되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예 보면서 찍자라고 해서 앞에다가 어때요? 카메라 하나를 더 달았어요. 그것도 복제인 거죠, 복제. 그렇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제냐 하면 이건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있는 손 말리는 겁니다. 보통 바람이 밑으로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만 나와서 밑에다 손을 말리는데 이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또 말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돌려서 옆으로 이렇게 장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뒤에 줄을 쭉 서야 되는데 요즘처럼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잘 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이 공공위생이나 보건상 아주 좋은 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화장실에 이 손을 잘 씻게 되면 어쨌든 손을 말릴 수 있는 또 페이퍼 타월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게 되면 또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또 이 자원 낭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많이 말리시는데 대구분들은 조금 이 성비가 급해서 이 핸드 드라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전국의 이 핸드드라이어의 이 사용 횟수나 고장률을 보면 대구가 제일 작대요.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안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가 아래 위로 이렇게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애가 말리고 그죠? 위에 어른이 말리고 할 수도 있고 물론 밑에서 말리는 애는 이렇게 위에서 이 바람이 이렇게 물이 튀어서 좀 젖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말씀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말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한 대로 두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아이퍼 어워드 디자인상까지 수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 사례는 뭐 있냐면 이게 이제 파노노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건 뭘 복제했죠? 이거 보면 여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하나하나의 카메라입니다. 전체 이 카메라를 이 구형태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 같은 걸 연결해서 들고 찍으면 이 하나의 사진을 찍을 때면 보통 이 정도의 단면력이 보이지만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 그 현장의 360도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런 스트릿뷰나 로드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낫겠죠. 왜냐면 밑에 있는 차가 안 보여야 되니까 밑에 있는 이 정도의 카메라는 더 없는데 이 카메라로 동시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꼭 그 현장에 있는 360도 이 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카메라가 파워풀하게 된 경우 그리고 저 또한 2007년에 바로비전이라는 회사에 제가 재직 시절에 SK텔레콤에 제안을 해서 요 360도 카메라를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가 자세히 여기 공학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동시에 사진을 찍는 게 기술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잘 이렇게 접합을 해서 그죠? 왜냐하면 카메라 하나에 나오는 다 이미지 스틸컷이 있을 거잖아요. 또는 영상이 있을 건데 그거를 잘 자연스럽게 끊김없거나 사이에 이 간격을 잘 이어주는 이게 이제 코덱 기술이라고 하는데 영상의 이런 접합 부분이나 코덱에 대한 이슈인데 이거를 잘 하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카메라를 그냥 여러 개 했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찍어서 그 각각의 카메라가 동시에 이 캡처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끊김이 있거나 그 사이에 어떤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끔 잘 이 보정하는 그런 기술이 실질적인 이 여러 개의 멀티 카메라에 대한 아주 핵심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복제에 대한 기술들이 있을 거고요. 또 주위에 잘 찾아보시면 많은 이런 그 복제에 대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멀티탭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복제죠. 그죠? 하나의 탭이 여러 개의 또 이 탭으로 나누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탭 있지 않습니까? 멀티탭이 이해를 못하시진 않겠죠? 뭐랄까? 그 콘센트 여러 개 달려있는 그 멀티탭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 멀티 이 스위치 이렇게 있고 그죠? 스위치 여기 달려 있고 여기 이제 220V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거 이제 멀티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하나의 콘센트인데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도록 복제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게 멀티탭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사례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탭도 있을 거고 또 복제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말이 이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죠? 여러분들 찾으려는 또 사례에 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그래도 찾기에 좀 편하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이용한 사례들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정보 전광판을 보면 원래는 이게 한 면만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뭐 그 양면을 다해서 저쪽 면을 볼 수 있고 이쪽 면도 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 복제에 대한 이용을 또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정보에 대한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복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많이 이용한 것입니다. 또 그 설명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LG전자의 그 트윈트롬 OC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위에도 뭐 위에도 이렇게 세탁기가 돌고 조그만 빨래나 뭐 이런 것들 또 추가해야 될 빨래는 또 밑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복제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복제죠. 왜냐하면 원래는 한 문 하나만 있다가 그거를 더 룸을 넓히고 또 문 하나만 있으면 이 문 하나가 양문형 냉장고 아시죠? 네,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있으면 원래는 이게 또 냉동칸이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으면 위에 냉동실에 있는 냉동이 얼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꺼내다가 떨어지면 발등을 다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냉동실이 왜 위에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 하에 요즘 나오는 냉장고를 보면 옛날 냉장고는 좀 냉동칸이 위에 많았는데 지금은 냉동칸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위에 이제 그 냉장칸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한 면만 있는 냉장고인 경우에 문을 열면 어때요? 이렇게 열면 이만큼의 어떤 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문이 열면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 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양문형으로 하면 이 정도 룸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뭐 음식물을 수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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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만 있던 거를 양문형으로 만드는 것도 문을 하나 더 복제를 하고 스페이스를 더 넓힌 거죠. 이것도 보면 복제에 대한 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유사한 것들을 뭐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면도날도 다 복제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그죠? 뭐 바이프라든지, 그죠?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뭐 복제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치 창출을 위한 복제이냐,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제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뭐 고민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나누어서 고민해서 안 넣더라도 가급적 여러분들이 잘 그 복제에 대한 사례를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그 복제, 통상적으로 복제라고 하면 이 베낀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역상하지만 그 피카소가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그 명언 중에 하나가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처럼 이 베낀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복제, 베끼는 것들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뭐 현명한 복제는
이 창의적 발상이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인 것처럼 어떤 것들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발상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에 대한 고민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복제를 우리가 봤고요. 복제 이후에는 이제 분리인데 이 분리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